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어요. 참 난감하죠. 이 한숨, 과연 TV 속 먼 나라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온 우리 모두의 가까운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수십 년간 꼬박꼬박 월급날이면 어김없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던 돈. 국가가 내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약속. 우리는 그것을 국민연금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라는 현실의 문턱에 선 지금 우리 손에 쥐어질 액수는 생각과 너무나 다릅니다. 잠시 후 평생을 맞벌이로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가 부족해 절망에 빠진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들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숨겨진 지출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믿었던 국민연금의 냉혹한 현실, 그 배신의 실체를 숫자로 직접 확인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막막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실질적인 해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퇴 후 부부가 사치 없이 그저 기본적인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돈은 럭셔리한 외식을 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돈이 아닙니다. 겨울철 난방비를 걱정 없이 쓰고 신선한 식료품을 사고 가끔 찾아오는 손주에게 용돈 쥐어줄 수 있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삶의 비용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2025년 현재 30년을 정말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했어도 내 손에 들어올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대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로 대다수 은퇴자들이 받는 금액은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입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연금공단 스스로가 조사에서 발표한 1인 기준 필요 최소 노후 생활비 124만 3천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고 또 차갑기 그지없습니다. 연금만으로 노후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시장의 낡은 좌판 위에서 30년간 굳은 살이 박이도록 땀 흘려온 김성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64살인 그는 젊었을 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급급해 연금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챙겨야지 생각했지만 가게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몇 번 납부를 거르기도 했습니다. 그 부족해진 가입 이력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질 연금은 월 30만 원 남짓입니다. 불신과 허탈함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는 말합니다. 이 돈으로는 한 달치 고혈압 약값도 버거운데 평생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건가 싶소. 이것은 비단 김성호 씨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한 언론사의 시뮬레이션에서도 드러났듯이 김 씨처럼 가입 기간이 짧거나 소득 신고액이 적었던 자영업자들에게 국민연금은 아무런 보호막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평생 직장에 다니며 꼬박꼬박 연금을 낸 경우는 괜찮을까요? 62살 박정숙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이제는 좀 여유롭게 젊을 때 못 가봤던 국내 여행이라도 다니며 살 수 있으리라 꿈꿨습니다. 부부의 은퇴 후 목표 생활비는 월 250만 원. 하지만 현실의 계산서는 달랐습니다. 남편의 국민연금 65만 원과 본인의 연금 그리고 젊을 때부터 부어온 개인연금을 모두 합쳐도 총 수령액은 15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매달 약 100만 원의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 박 씨의 불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 세금 같은 걸로 지출이 더 늘 거라는데 정말 앞이 캄캄해요. 그렇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자마자 소득이 급감했는데도 평생 모아 마련한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 원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뒤통수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연금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다시 세금처럼 내야 하는
숨겨진 복병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 언론의 심층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1988년 처음 도입될 때부터 구조적으로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는 형태로 설계되어 기금 고갈은 태생적 운명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보장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의 노인 빈곤율은 43.4%로 OECD 평균의 3배를 넘는 1위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낮은 연금 수급액이 노인 빈곤의 핵심 원인인 셈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불신입니다.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한 우리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한 시민의 외침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초연금은 고갈 걱정을 안 하는데 왜 내 돈 내고 가입한 국민연금은 못 받을 걱정부터 해야 합니까? 이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신성한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배신감의 정체일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정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분노만으로는 단 한 끼의 밥값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내 노후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연금 현주소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지금 바로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해 나의 정확한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현재 생활비를 기준으로 은퇴 후 예상되는 모든 지출, 즉 의료비, 경조사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까지 포함한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해 보십시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듯 예상 수입과 예상 지출 사이의 격차, 즉 매달 부족한 금액, 이 얼마인지 정확한 숫자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모든 준비의 시작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을 통제 가능한 목표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소득 다원화 없이는 은퇴 파산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한 경제 전문가는 노후 소득을 국민연금 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모두 담는 것과 같다고 경고합니다. 이제는 여러 개의 튼튼한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연금, 특히 IRP 계좌는 연간 900만 원까지 강력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므로 가장 기본적인 추가 안전판입니다. 또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평생 월급처럼 현금을 받는 주택연금을 알아보거나 건강이 허락하는 한소일거리라도 근로소득을 이어가는 등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연기연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는 제도인데 1년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무려 7.2%씩 복리로 늘어납니다. 만약 5년을 연기하면 원래 받을 금액보다 36%나 증액된 연금을 평생토록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나의 인내를 가장 확실한 수익률로 바꾸는 현명한 투자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소득 공백을 메울 다른 수단이 있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부족한 국민연금액을 불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방법임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국민연금의 불편하고도 아픈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국가가 내 노후를 완벽하게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어쩌면 순진한 환상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씁쓸한 배신감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더 이상 남에게 내 노후를 맡기지 말고 바로 내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책임지라는 시대의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실천해 보십시오.
다가올 노후를 막막한 절망이 아닌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희망의 시간으로 바꾸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혹은 국민연금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며 더 나은 길을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